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송재봉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 체코 원전 관련돼서 여전히 오늘도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제대로 된 검증을 통해서 타당성을 확인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마치 국익훼손이다, 경쟁국에 도움을 주는 행위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보도자를 통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도 우리 여당 의원님께서 마치 이적행위인 것처럼 이걸 얘기하는 것에서 정말 저희로 보면은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덤핑 수주 문제와 관련해서 봐도 이것이 야당이 먼저 제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체코 현지 언론에서 정부 수익통을 인용해서 한국이 덤핑 수준에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 덤핑 수준 논란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후에 이런저런 문제가 되고 의혹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재정 지원 문제, 특히 금융 지원 문제도 전혀 약속한 바 없다라고 했는데, 현재 가서는 약속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회의 자료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와서는 또 아니다 이럽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특호반이 원전 5, 6호기 관련돼서 한국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융 지원은 없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약속할 수 있습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금융 지원은 없다. 말씀드렸다시피 1호기에 대해서는 그 금융 지원이 1호기 없습니다. 다 해서 조금 전에 1호기 예. 다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2호기에 대해서는 그 체코 정부가 자기네가 1호기처럼 하겠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알고 저희가 있고 설명 필요 할수 없고 없습니다. 설명은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전혀 어떤 경우에도 우리 금융 지원 안 한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약속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금융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왜 안 한다고 계속 주장을 합니까? 안 한다고 주장한 적 없습니다.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요청받은 적도 없고 금융기관들은 계획이 없다 했지 않습니까? 금융기관들은 돈을 투자해서 수익을 남길 수 있으면 다 투자합니다. 근데 왜 없다고 합니까? 그럼 있다고 해야지 솔직하게. 아니 그게 있다 없다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없다고 했으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아니요. 그리고 잠깐 2호기에 대해서 기다려보세요. 아직 없다. 제가 질의하잖아요. 예. 그리고 현재 24조 원으로 계약을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금액을. 실제 24조가 계약 금액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협상을 해봐야 합니다. 여기에 그 오너 코스트가 포함된 비용인 거죠? 24조는.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비용이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통상?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 15에서 20%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정부가 24조 원이라고 한 건 사실은 과장된 거죠. 그건 과장이 아니죠. 체코 총리가 24조 규모의 사업이다라고. 실제 계약 금액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건 그 협상을 해봐야 합니다. 예, 어쨌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한수원이 실제 수주할 금액은 여기에 60% 이상 현지 기업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사실 지켜야 되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지 노동력 고용하고 추가 금융 지원까지 만약에 진행된다고 하면 실제 한수원이 수주할 금액은 총 사업비의 최소로 치면 40%, 최대로 치면 80%이 사이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협상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24조 원 잭팟이라는 건 사실상 거짓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거짓이라고 말할 수는 거기에다가 더해서 지금 APR 100은 우리가 한 번도 실제 건설해 본 적은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코어 캐처, 이중 경락 건물, 냉각탑 등은 실제 건설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제 설계 과정에서 오류가 날 수도 있고 이외 안전 규제가 훨씬 강화하고 또 체코 노동시간 기준 등을 정할 때 실제 건설 단가를 공기를 못 맞출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런 리스크까지를 감안한다고 할 때 실적인 우리 국가의 이익이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을 해야죠.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은 좀 이따가 해주세요. 그리고 한전 쪽에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2018년에 태양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 씨가 정말 그 컴퓨터 벨트에 끼어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 이후로 발전 공기업의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지적이 됐고 이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5년간 발전소사 안전사고 사상자 현황을 보니까 별로 개선이 안 됐어요. 여기 보시면 나오는 것처럼 201명 중에
협력사가 163명으로 81.1%로 여전히 위험이 외주화되고 있고 개선이 안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선 대책이 꼭 필요하다라고 보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한전산업개발을 공기업으로 전환하자라고 하는 합의가 있었죠. 2020년에. 이것도 그 여러 가지 그 노사 전 협의체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공기업 전환하기로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4년 넘게 지났는데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5년이 되고 있죠. 그리고 지난 국감에서도 이 지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지난 1년 동안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어요. 이렇게 위험의 외주화는 계속되고 또 그런 그 협력사의 이런 피해가 계속 협력사 직원들이 오히려 이런 안전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동안 이 한전산업개발 그 지난 정부에서 그런 결정이 내려져가지고 그렇죠. 추진 그런데 중에 이 정부 있다가, 들어와서 아무것도 한 게 네, 없죠. 추진 중에 있다가 이제 그 잠깐 한전산업개발의 설명을 좀 주가가 하시죠. 지금 시간이 거의 급격하게 다 돼서.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한전이 재무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알고 예, 있습니다. 그런 좀, 것들을 그거 얘기까지 좀 같이 드릴게요. 그래서 2022년 9월에 자유총연맹에서 한전에게 일부 지분거래 제한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예상 비용을 보니까 한 90억 정도. 이게 프리미엄을 더해도 충분히 협상 가능한 금액이고 한전의 총 자산에 대해서 볼 때 90억이 정말 현재 적자 문제 때문에 협의를 못할 정도 수준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지난 5년 동안에 자유총연맹이 여기 최대 주주이거든요. 그런데 이 배당금으로 가져간 돈만 해도 117억이에요. 그래서 그 한전 산업개발을 공기업으로 전환을 하고 제대로 운영을 했다고 하면 오히려 이런 개정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지금 이 한전 산업개발 사장을 보니까 정말 이분이 안전 분야의 굉장히 전문가가 되는데 국정원 출신이 가 계시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이고 발전 분야 학교에 손이 없어요. 이런 분이가 계시니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냐.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는 합의한 사항이고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다는 건 문제다. 그래서 다음 중간까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 대책을 좀 가지고 저희 의견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송재봉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